박근혜 정부 때 또 부양책으로 막 전세금 못 잡고 전세값 안정은 절대적으로 내가 할 자신이 있다. 뭐를 근거로 해서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고, 먼저 이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다시 전세난과 증세 문제로 부동산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심 악화에 대해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때 또 부양책으로 막 전세금 못 잡고 그 전세 얻을 돈이면은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래서 집 사는 걸로 거의 내몰다시피 해가지고 또 이제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 주고 이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로는 또 이 정부가 또 안게 되고 그러죠. 내용인 즉슨 김경진 의원님, 이 모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의 밑바닥에는 박근혜 정권의 여러 정책이 있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 거예요. 글쎄,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현 정부의 책임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워낙 십몇 년 동안 많이 풀려왔고 그게 누적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의 집값이라고 하는 것이 뭐 홍콩이나 북경, 상해, 뭐 싱가포르 여기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 문제를 가지고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이게 기준점이나 좌표가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동의하지 않으시죠?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일본은 동경의 집값은 높지만 동경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은 텅텅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 동경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의 집이 얼마만큼 차 있을까, 인구 감소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조금 좌표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있는 정무수석 정도 된다면 전 정권의 문제,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방도를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마음 자세라든지 태도가 정말 진심으로 뭔가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텐데, 전 정부 때문에 어떻다, 이거는 저분은 정말로 진실로 저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조금은 의문이 가는 대목은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집값 문제를 가지고 이 정권의 잘못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좌표가 틀렸다고 봅니다. 일단 뭐 그 포인트도 있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청와대 수석이다. 이도원 의원님. 그래서 그런지 이현주 전 의원이 오랜만에 SNS를 통해서 언제까지 남탐난할 거냐, 집권 4년 차인데 이런 얘기까지 언급한 것 같더라고요. 이현주 의원도 지적할 부분을 지적을 했고, 제가 아까 윤석열 총장 얘기하면서 최재성 수석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인터뷰를 포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부총리,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할 얘기죠.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얘기해서는 그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부동산이 정치화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정책은 정책으로서, 정치는 정치로서, 정책과 정치가 물론 연관은 돼 있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은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김경진 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았죠?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고, 제가 그때 인수위를 출입했지만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를 원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김대중 정부가 초기에 IMF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했죠. 2년 만에 빚 다 갚았고 해결했어요. 그게 정부고 그게 나라죠. 3년 지났는데 전 정권 탓. 이거 국민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내용도 좀 안 맞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공급이에요. 문정부도 우리도 공급 얘기했어, 뭐 공급 대책 냈어 하지만 사실 문정부 초기에 집은 충분하다 이러면서 공급에 사실 신경 안 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정책실에 맡기고 더 이상 정치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야당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공세를 퍼붓습니다. 임대차 3급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전세가 안정은 절대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 뭐를 근거로 해서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 저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김관욱 교수님. 네.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 대책 뭐가 있냐 지금 전세 대란 그랬더니 찾고 있다. 뾰족한 방법을 얘기를 못했는데 대통령이 큰 소리로 전세시장 잡겠다, 부동산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대안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대안이 제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뭐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함을 뭐 많은 국민들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재성 정무수석이 나와서 뭐 전 정부의 탓을 하니까 사실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 정부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사라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앞전의 정부에서요. 예,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들어와서도 다주택자들한테 사실은 이걸 사업자 등록을 시켜가지고 다주택자를 양산시키는 그런 정책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이전 정부의 탓을 돌린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호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지금 그런 얘기할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굉장히 전세가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시키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일단 전 정부 탓할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건설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럼 빨리 대책을 국민들 피부에 내놓는 걸 와닿는 걸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차평론가님 여기 좀 표현이 돼 있는데 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여당에서는 세금 부담 좀 줄이려고 이 좌표 구간 9억, 6억 이 부분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이 여당의 이 제안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원래 발표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9억 이하로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높이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지방재정이나 형평성 등의 문제로 6억 이하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에요. 6억짜리 아파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진짜 찾기 힘듭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공식 통계에서 서울시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9억을 초과한 지 꽤 됐습니다. 저희가 뉴스탑10에서도 몇 번 다뤘었죠. 예. 그런데 여전히 6억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실제로 적어도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재산세 인하의 효과를 거의 못 보게 되고 1가구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재산세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보완책으로 9억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제동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지 모르겠고요. 물론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는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서울시 이제 중산층의 민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 감면 효과를 가능한 많은 계층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억이냐 9억이냐 우리가 당청이 갈등하는 걸 왜 봐야 되느냐.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6억, 9억 이하에 안 나왔을 겁니다. 중위 가격이 6억 정도였으면 6억 설정에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불과 2, 3년 사이에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뭐 4억, 5억 이상 올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 6억뿐만이 아니라 9억보다도 더 저렴한 아파트도 찾기가 힘들어진 국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 논쟁이 일어나는 원인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유가 뭐 최재성 정무수석 말처럼 전 정부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기재부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호 모순되는 걸 한꺼번에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는데 또 세금은 더 거두려고 하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의 기재부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주택자들을 응징하는 그런 세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반대로 이렇게 1주택자한테는 뭔가 동기부여를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억이고 10억이고 전면적으로 사실 1가구 1주택자는 감면을 해준다 그러면 그 동기가 사실 더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집을 가지려고 하는 동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정책들을 해서 먼저 실질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세금 걷는 거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 이게 사실상 어떤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보다 여당과 청와대가 갈등하는 이 지점이 다소 정치적인 판단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기재부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세금대로 거두려고 하는 그 욕심이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재부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지금 44%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 지금 38인가 39에서 아마 멈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정부 지금 한 3년 몇 개월 사이에 한 5%가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올 한 해만 아마 국가 부채가 100조 가까이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운영하는 기재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지금 이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냐? 결국은 이 정부의 복지 정책이라는 정책적 방향성하고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저게 공무원들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문제고 다들 그래서 이게 머리를 잘 생각해야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좀 의견이 많이 다르시네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들끓는 민심이 지금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세난 아우성에 이어 이제는 주식 투자자들도 홍 부총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네. 15억에서 작년 거 어저께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 사례하고 해서 그럼 그 올해도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그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은 예.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3억이냐 뭐 10억이냐 등등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신 있으면 3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주식 투자자들부터 혹은 뭐 집을 구하려는 전세를 구하려는 전세집 구하려는 시민들로부터 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인데 청와대 청원 20만 명이 지금 넘어서 제가 방송 직전에 보기로는 22만 명까지 올라갔던데 청와대가 물론 뭐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지만 그만큼 좀 홍 부총리에 대한 비난 원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급하게 됐는데 기존의 대주주 요건이 10억 이상 보유자인데 이제 가족까지 합쳐서 3억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주식 못 투자하는지 모르는 가족도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지금 소득세 엄청나게 낼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반발하는 거죠. 특히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못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실 2030 세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정부 여당이 가족까지 합산을 하지 않고 본인은 하겠지만 3억은 좀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그 갈등이 계속되고 부동산은 그 홍남기 부총리가 정책 결정자이면서 피해자가 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지금 이 금융과세 관련해 가지고는 그 2030, 40 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전현직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5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는 오늘 경실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표 3에 전체 평균을 보시면 2017년 5월의 시세는 평균 7.8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한 5.1억 원, 65.1%가 상승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액은 이제 7.2억이었지만 저희가 시세를 한번 봤더니 12.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7억 원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소 신고도 축소 신고고 저희가 이제 시세가 나오면 전체 평균이 이렇게 올랐다. 고위직 뒷값 평균 5억 올랐다라는 게 오늘 경신련 발표인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럼 결론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전 정부 탓 뭐 할 수 있고 뭐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러면서 본인들의 집값은 이렇게 올려놨고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동산 상승을 엄청 시켜놓고 그 과실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들이 다 따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셈이죠. 실제 경실련 발표 근거로 보면 시세가 3년 5개월 동안 5억 원 65% 넘게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고위공직자들 아파트 값이 평균 5억이 올랐고요. 특히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소유한 이 개포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31억으로 무려 16억이 올랐습니다. 3년 사이에 국무조정실장 집이 16억 올랐는데 어느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강남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 잡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지금의 고위공직자들이 다 따먹고 누리고 있는데 정작 서민들은 이제 갑자기 올라간 집값에 결혼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청와대 청원을 넣을 정도입니다.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 관련 소식 홍남기 부총리와 최재성 수석의 말로 짚어봤습니다. 저희 앞서 검찰 얘기부터 부동산 얘기까지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관련해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홍남기 해임하라고 아무리 청원해봐라. 홍 부총리 청와대가 들은 척이나 하는지. 개업집도 아니고 경조사도 아닌데 통행도 미관도 방해하는 응원화한 싹치워라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꽃길 화환에 대해서 시비하면 앞으로 개업하는 화환은 어디다 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정화를 해야 한다. 정화를 반대하는 부패한 세력이라는 증거다. 마지막 볼까요? 국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길래 불침석 통보한 청와대 증인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5개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1대 국회 처음으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실시간 검색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 외교안보 소식으로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